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금요일이고요. 건강 챙겨보는 행복진료실이 열리는 날입니다. 그 전에 먼저 뉴스부터 확인해 볼까요? 네, 정부가 내년부터 2030년까지 철도 사업 방향을 알리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안을 발표하자 지역별로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경기 인천 지역은 서부권 광역급행철도에 서울 연결이 포함되지 않자 거세게 반발했고요. 수도권 연결망이 생긴 충북, 강원과 고속철도 전환이 반영된 전남은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번 발표에서 최대 관심사였던 GTX D 노선은 김포 도시철도 장기역에서 서울 지하철 7호선, 부천 종합운동장역까지만 연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얼마 전에 숨진 채 발견된 구미 여자아이 사건 기억하시죠? 그 친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첫 재판에서 그녀는 여전히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숨진 아이의 시체를 숨기려 한 혐의는 인정했지만 혼외 관계에서 낳은 것으로 추정되는 아이를 산부인과에서 손녀와 바꿔치기 한 혐의는 여전히 부인했습니다. 아이를 낳지 않았으니 바꿔치기 한 적도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딸이 살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살 아이는 4번의 DNA 검사 결과 모두 석 씨의 친딸로 확인이 됐습니다. 하지만 검찰 역시 어떤 방법으로 아이를 바꾸고 빼돌렸는지는 명확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는데요. 아이를 바꿔치기 한 과정이 밝혀지지 않아서 사라진 아이는 생사조차 알 수 없는 상황. 석 씨가 계속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네,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가운데 이 백신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최근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에 접종했다가 이 사지마비 증상을 보여 입원한 간호조무사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의 정례 브리핑에서 이 피해보상 심사의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우선 지원을 연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앞으로도 백신 접종 후 유사한 중증 이상 반응이 나타날 경우 복지제도와 연계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백신 스와프는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미국 정부에게 화이자 백신을 빌려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실제 정부 한 관계자는 채널A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국민 우려를 감안해 화이자 백신을 제공받는 방향으로 미국과 협상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화이자 백신은 우리도 넉넉하지 않다라면서 난색을 표해 협상이 난항을 겪는 것으로 보여 앞으로의 추이가 주목됩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어제 0시 기준 총 735명으로 이틀 연속 7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백신 접종은 1차 접종자가 13만 1,228명이 추가돼서 190만 3,767명으로 늘었고요. 2차는 25명이 추가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날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초여름 더위가 물러가겠고요. 따스한 봄 날씨를 회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아침까지 수도권과 충청, 일부 남부 내륙 곳곳으로는 1mm 안팎의 적은 비 소식이 나와 있는데요. 이 비는 아침까지만 이어지겠고요. 한낮에는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비의 양이 워낙 적어서 연일 이어지고 있는 건조함을 해소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이 대기 건조 지속되니까요. 각종 화재 예방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기온 보시면 오늘 아침 최저 기온 13도에서 17도, 한낮 최고 기온은 16도에서 27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요즘 같은 환절기에는 면역력 떨어지기 쉬우니까요. 건강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4월 23일 금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네, 행복한 아침 금요일 행복진료실이 있는 날입니다. 네, 행복진료실에서는 여러분이 진짜 궁금해하신 질문을 모아서 속 시원하게 답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또 어떤 내용일지 기대가 됩니다. 네, 함께해 주실 주치 선생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민욱 신경과 교수, 모사원 한의학 박사 자리해 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차윤환 식품생명공학 박사, 그리고 이보은 요리연구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그럼 행복진료실 문을 열겠습니다. 네, 행복진료실 오늘 어떤 주제로 진료를 할까요? 먼저 첫 번째 힌트부터 주시죠. 첫 번째 힌트는 날이 너무 맑고 좋은데요. 아, 좋다. 꽃 피고. 아유. 봄이 힌트인 것 같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봄. 봄이면 저기지 뭐. 황사, 미세먼지, 호흡기질 않아. 혹시 꽃 알레르기? 알레르기? 그럴 수 있겠네. 알레르기. 아, 그런 거? 네. 아, 많이 나오네. 정리가 안 되고 있어서. 자, 다음 힌트 볼까요? 네. 고혈압? 고혈압, 우울증, 비만, 면역력 저하. 음. 그러니까 이게 뭐 각종 질환을 뜻하는 것 같아요. 봄에. 네. 봄에 알레르기 질환? 알레르기가 심하면, 심하면. 설득력 있습니다. 면역 질환. 네. 면역력 떨어지면 오는 질환 뭐 이런 건가? 아직도 정리 안 되고 있습니다. 네. 자, 힌트 더 나가죠. 네, 마지막 힌트는 사연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60대 여성입니다. 한동안 잠을 못 자서 너무 힘들더니 요즘은 또 시도 때도 없이 졸려서 이것도 큰일이에요. 자야 할 때 못 자고 앉아야 할 때 졸려서 저는 일상생활을 전혀 못할 정도로 힘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하루 종일 피곤하고 지쳐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제가 낮에 졸면 남편은 이러더라고요. 그냥 일찍 좀 자. 제 마음대로 되는 게 이게 아니네요. 이 고통과 괴로움을 아무도 몰라요. 답답한 마음에 사연 하나 보냅니다. 행복진료실 주치의 선생님들, 저도 건강해질 수 있을까요? 라는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이건 뭐 너무 힌트가 명확하네요. 아, 그러네. 그쵸? 예. 근데 진짜 밤잠 설치면 낮에 일상에 굉장히 많은 지장을 받아요. 예민해지고. 아, 네, 생각해보면 힌트가 3개가 있는데 3개 연관성을 잘 모르겠어요. 봄에 아까 뭐 고혈압에다가 네. 잠 못 자는 거 네. 연관이 있어요? 봄에 나른하고 잠이 더 오는데, 사실. 그렇죠. 충곤증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자, 그러면 뭐예요? 네, 행복진료실 오늘의 주제입니다. 바로 춘곤증부터 불면증까지 봄철 수면장애입니다. 수면장애. 네. 봄에 수면장애가 오기 쉽군요. 수면장애, 이 엄청. 충곤증도 어떻게 보면 수면장애. 그렇죠. 네네. 근데 이게 충곤증도 충곤증인데요. 사실 불면증 때문에 수면장애를 겪고 계신 분들이 훨씬 더 많아요. 네. 네. 그리고 특히 이게 수면장애 하면 하루 종일 힘들어요. 아, 맞아요. 날씨도 기가 막힌데 네. 움츠렸던 몸을 쫙 펴고 좀 밖에 좀 돌아다니면서 놀고 싶은데 네. 그런데 이 봄만 되면 찾아오는 춘곤증 때문에 잔뜩 그냥 이렇게 시무룩하게 계시는 분들 많은데 이 춘곤증을 봄철 피로 증후군이라고 부르기도 할 정도로 일상생활에 아주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증상 중에 하나. 네. 네. 그런데 유독 봄에 이 수면장애 증상이 심해진다 뭐 이런 얘기네요. 네, 맞아요. 우리가 계속 충곤증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 충곤증 언제 느끼게 되나요? 오후에. 네, 점심 먹고 낮에. 나서 낮에 그렇잖아요. 네. 낮에 좀 그 고생을 하다 보니까 저녁에 잠을 더 못 자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면서 신진대사가 활발해지잖아요. 이 겨울 동안에 적용되어 있는 내 몸이 어느 정도 적응되면서 이 세로토닌이 대단히 많이 고갈돼요. 햇빛을 쬐일 일이 없으니까요. 네. 그러면서 이 멜라토닌 호르몬에 대한 이 역치가 되게 낮아지면서 굉장히 예민해지거든요. 그래서 아주 작은 변화에도 쉽게 이 잠이 들 수 있는 상황이 돼버리는데요. 그러니까 겨우 내에 계속 움츠러져 들어있던 근육이나 피부들도 봄에 있어서 쫙 펴지면서 몸이 나른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 직접적으로 생명을 위협할 정도는 아니지만 일상생활에 각종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네, 또 춘곤증으로 인해서 이제 피로감이라든가 식욕부진, 각종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저희가 이 한의학적으로 봤을 때 우리 발화를 할 때 씨앗에서 사실 첫 발화할 때 에너지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봄철에 바로 우리 겨울철 동안 웅크렸다가 발화하듯이 몸이 여기에 적응을 하다 보니까 그쪽에 에너지를 많이 사용을 해갖고 면역력도 떨어지고 이런 춘곤증이 와서 그 좀 에너지를 채우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렇게 춘곤증이 생긴다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불면증이라는 건 그때만의 문제가 아니고 정말 계속 하루 종일 그 여파가. 네. 이게 불면증을 겪으면요. 하루에 한 12시간 정도 이렇게 깨어있는 시간이 있잖아요. 네. 그 시간이 너무 고통스러운데 하루 종일 이명 증세가 있어요. 그리고 두통도 있고요. 예, 맞아요. 네. 그리고 식욕이 일단은 약간 좀 떨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네. 근데 살은 찌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진짜 이게 최악인 게 낮에는 졸립고 저녁 되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네. 더군다나 이런 불면증은 여러 가지 질환의 위험성을 높인다고 알려져 있죠. 특히 제가 다루는 뇌혈관 질환도 그 위험성이 상당히 증가하고 네. 심장혈관 질환도 마찬가지입니다. 게다가 이상지질혈증의 위험성도 단지 불면증 때문에 1.2배 정도 높은 위험성을 보여준다고 하니까 정말 큰 문제입니다. 네, 우리 수면 시간과 이 건강 지수를 비교한 연구 결과가 있었는데요. 적정한 수면을 취하는 사람들은 이 유병률도 적고요. 하지만 수면 시간이 부족했던 사람들은 뭐 이상지질혈증 같은 병도 잘 생기고 유병률 또한 높았다고 합니다. 네, 실제로 수면 부족으로 건강을 잃은 분이 있어서 그분을 만나고 왔습니다. 와서 얘기 계속 나눌게요. 바로 지난주에 한 병원에서 오랫동안 수면 장애를 겪은 주인공이 수면 다원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새벽녘에 한 2-3시간 자고 그러니까는 잠이 이루기가 힘든 것 같아요. 이번엔 그녀의 수면 장애 원인을 알아낼 수 있을까요? 검사 시간만 약 12시간 이상. 수면이라는 게 심장과 뇌가 쉬는 단계니까 특히 뇌질환, 특히 감정 변화 질환이 많이 와요. 심각한 우울증 많이 오고 경황장애 많이 오고 불안장애 많이 오면 심각한 경우에는 이제 까지도 이어질 수 있고요. 그런데 검사를 시작한 지 2시간도 안 돼서 갑자기 돌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2시간을 나 혼자 이렇게 놔뒀어? 이유는 도저히 잠을 잘 수 없었던 것. 그녀의 수면 장애 원인은 잠시 후 밝혀집니다. 새벽부터 잠에서 깬 탓에 누구보다도 하루를 길게 보낸다는 주부. 깨어있는 시간이 길다 보니 집안은 언제나 먼지 하나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깨끗한 상태입니다. 제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요. 오늘도 5시에서 5시 반 정도에 일어났거든요. 한 2시간 내지 3시간 정도? 그 정도밖에 잠 못 준가. 그 정도 잠잤어요. 오전 10시. 주부의 하루가 시작된 지 벌써 5시간째. 청소 후 피로가 몰려오는지 자리에 누워보지만 쉽게 잠들지 못합니다. 그녀는 낮잠 한 번 자본 적이 없다는데요. 이런 생활이 벌써 30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새벽 3시. 아직도 잠들지 못한 주부는 21시간째 깨어 있습니다. 잠잘 시간만 되면 신경이 곤두선다는데요. 잠이 들기까지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들어도 잠들지 못하고 워크로 나오는 주부. 가만히 누워있는 게 힘들 땐 새벽 시간인데도 반찬을 만들면서 시간을 보내곤 합니다. 애기 어렸을 때는 그냥 누우면은 잠이에요. 어느 때 보면은 우리 시어머니가 밥을 다 차려놓고 애미야 밥 먹으러 나와라. 어머나 어머니 죄송해요 미안해요 조금 더 자라고. 그때는 그랬는데 한 30년 전부터 이렇게 잠이 안 와요. 30년 동안이나 그녀를 괴롭히고 있는 수면 장애. 이제 불 끄고 주무시면 잠 청하시면 되세요. 잠이 올까? 그 원인을 찾기 위해 12시간 동안 수면 다원 검사가 시작됐습니다. 주부는 억지로 잠을 청해보지만 역시 쉽게 잠들지 못해 괴로워하는데요. 결국 검사 2시간 만에 잠들지 못해 검사 중단. 어머니가 보니까 2가지가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는 뇌 철분인 도파민이 많이 부족해요, 밤에. 뇌 도파민이 부족하면 다리 근육이 이완이 안 돼요. 그런 하지 불안이 어머니가 깔려 있고요. 그다음에
어머니가 얼굴 틀 자체가 부강호흡을 많이 하는 틀이에요. 그러면 이제 호흡이 불안하잖아요. 그럼 심장도 같이 덩달아서 불안하게 돼요. 그러면 불안한 상황이 되면 뇌는 이거를 안정하고 자려고 눈치를 많이 봐요. 일단은 자도 피곤한 그걸 과수면증이라고 그러고요. 그러니까 주간졸리증이 많은 거죠. 그리고 자고 싶으려고 막상 누웠을 때 잠이 오지 않는 불면증. 잠도 잘 오고 문제가 없는데 수면 중에 이상 행동을 하는 거예요. 잠꼬대나 뭐 이갈이나 목류병 같은 수면 이상 행동증. 이 세 가지를 크게 수면 장애라고 하고요. 이런 장애 증상이 일주일에 4회가 되면서 낮생활이나 밤생활에 문제가 되면은 심장과 뇌가 쉬지 못하기 때문에 심장에서 올 수 있는 모든 질환, 뇌에서 올 수 있는 모든 질환이 발생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이유 없이 우울하고 신경이 예민하다면 당신의 수면 습관이 어떤지 한번 확인해 보는 건 어떨까요? 아우, 저렇게 잠 못 자고 이러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요. 세상 정말 건강한 게 잘 먹고 잘 자고 잘 내보내고. 이거 맞아요. 네. 그런데 잠 못 자는 것도 화나 죽겠는데 이 잠 못 자면요 살도 쪄요. 그런데 살쪄요?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잠을 잘 못 자면은 생각해 보세요. 호르몬에 뭐가 좀 불균형이 생길 것 같잖아요. 그 중에 이제 렙틴 호르몬이라고 하는 것에 불균형이 생기게 되는데 이게 불균형이 되면은요 일단은 식욕이 폭발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몸이 중성지방을 잘 만드는 형태로 바뀝니다. 결과적으로 자꾸 먹고 자꾸 찌는 몸으로 바뀌게 되죠. 근데 이런 수면장애 거의 대부분 다 갖고 계시잖아요. 맞아요. 현대인의 3명 중 2명이 수면장애를 앓고 있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니까요. 네. 특히 우리 갱년기 여성분들이 심하죠. 그렇죠. 아까도 호르몬 얘기가 나왔는데 호르몬 변화가 가장 심할 때가 갱년기이기 때문에 이때 여자분들 뭐 한혈왕리라고 해서 갑자기 확 달아올랐다가 식고 안면홍조 이런 것들 때문에 하루에 한 30분도 못 주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이렇게 자다가 자꾸 깨거든요. 이것도 일종의 네. 수면 장애며 그렇죠. 불면증이에요. 맞아요. 그것도 수면 장애라고 저희가 진단을 합니다. 네. 근데 수면장애 증상도 굉장히 많잖아요. 많죠. 내가 수면장애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이 전문가들이 꼽은 수면 장애를 자가 진단할 수 있는 간단한 문진표가 있는데요. 제가 좀 읊어드릴 테니까 혹시 해당되는 점 있으면 지금 앞에 숟가락 하나씩 놔드렸거든요. 네. 숟가락 하나씩 꺼내서 손에 앞에 들고 계셔보세요. 아, 이걸 들으라고 이렇게. 그렇습니다. 저는 이보은 선생님이 오늘 요리 7가지라 해서 숟가락 7개로 떠먹으라는 거니까요. 참네. 자가 설문지 7가지예요. 몇 가지 해당되는지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번 세워보세요. 네. 첫째, 잠들기까지 30분 이상 걸린다. 둘째, 30분 깊게 잠들지 못하는 것 같다. 세 번째, 새벽에 3번 이상 깬다. 네 번째, 예정 시간보다 일찍 깬다. 다섯 번째, 항상 꿈이 선명하게 기억난다. 여섯 번째는 자도 개운하지가 않다. 일곱 번째, 낮에 계속 졸립다. 졸려. 자, 들어서 한번 보여주십시오. 몇 개씩 들으셨나요? 2개 정도. 네, 이지영 MC님 2개, 장혜인 아나운서 저는 하나, 한 차윤원 박사님 3개. 그럼 4개. 아이고, 이런. 지금 1, 2, 3, 4로 들으셨네요. 자, 이거 들으신 것 중에 3개 이상 해당되면, 나도 수면 이상이구나. 병원을 찾아보셔야겠네요. 우리 수면 이상 남매 됐어요. 아니,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그래서 네. 이 봄철 수면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께 확실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이나 박사님도 그렇고 다 알려주신다는 거죠. 예, 일단 네. 뭐 우리가 잠 못 자면 참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제 잠을 잘 자서 행복한 아침을 맞을 수 있는 방법을 행복한 아침에서 이따 알려드릴 테니까 채널 고정가지고 끝까지 봐주십시오. 네. 네. 봄철 수면 장애 극복 생생 건강법입니다. 오늘 먼저 두 분이 와 있네요. 네. 이보은 선생님, 모선 선생님이 먼저 와 있어요. 장수밥상인데요? 장수밥상. 네. 오. 일단 먹고 보자 이거죠. 자, 장수밥상 가겠습니다. 네, 봄철 수면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장수 밥상입니다. 오늘은 어떤 밥상을 차려주실런지요? 제가 오늘은요. 잠을 번쩍 깨게 만들려고요. 그래도 밤에 잠도 잘 오죠. 그러니까요. 잠을
확 깨우는 요리 중에 하나가 바로 식재료가 있습니다. 요새 많이 나오죠. 바로 두릅입니다. 두릅 좋죠. 이 두릅 가지고 정말 잠도 깨우고 아침을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게끔 제가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이제 봄하면은 생각나는 진짜 식재료 중에 하나가 두릅인데 네. 우리가 이제 낮에 잠을 잘 안 자고 좀 열심히 일을 해야 밤에 잠을 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일단 처음에 좀 확 깨는 이런 음식들을 먹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두릅은 우리 몸에 이제 꼭 필요한 비타민 A, 비타민 C, 비타민 B군 그리고 다양한 단백질 이런 것들이 매우 풍부하게 들어 있어서요. 이제 몸을 이렇게 업시켜주고요. 원기를 회복해주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릅에도 인삼에 많이 들어있는 사포닌 성분이 또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 몸의 기력을 회복하는 것에 좋아서 오래전부터 우리 선조들이 즐겨 먹었던 봄 대표 식재료 중에 하나입니다. 두릅 같은 경우는 우리 한의학에서 이 두릅의 뿌리가 바로 독칼이에요, 독칼. 우리가 잠을 잘 자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잠 들지 않는데 억지로 자게 하는 거 힘들잖아요. 그럼 또 하나 해줘야 될 게 뭐냐? 안 자더라도 내가 버틸 수 있게 만들어주면 되잖아요. 그때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게 바로 이 독칼이게 되겠습니다. 침 나오네요. 저는 고기 기다려주는 게 두릅 때문이거든요. 아, 정말요? 네. 우리 그럼 장민욱 선생님은 두릅 어떻게 잡수세요? 뭐 그냥 이렇게 데쳐 먹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고추장에 푹 찍어서. 맞아요. 대부분 데쳐 먹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이 데쳐 드시죠. 네. 그렇게 데쳐 드시는 방법 중에서도 가장 맛있게 데쳐 먹는 방법을 제가 오늘 알려드리고요. 또 하나는 요거는 요건 나 잘 못 봤는데 하시는 메뉴인데요. 아주 두릅 가지고 굉장히 맛있게 만드는 의외의 메뉴까지 두릅 누름젓까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되네요. 네. 모 선생님은요? 우리 선생님은 이제 두릅을 이용해서 한낮을 견딜 수 있는 요리를 준비해 주셨는데요. 그래도 사람이 자야 되잖아요. 네. 저는 촉촉히 잠들 수 있는 꿀잠 차를 준비해 봤습니다. 꿀잠차 제가 마셔야 되겠네요. 달달할 것 같아, 꿀잠차.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요리 한번 시작해 볼까요? 일단 지금 참두릅과 땅두릅이 나올 시기입니다. 요 구분할 줄 아세요, 예인 씨? 모르지요. 제가 두릅 요리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요? 네. 우리가 시장에 나가면요, 요렇게 해서 위에 나뭇가지처럼 요렇게 밑둥까지 나오는 게 바로 참두릅이에요. 네. 그리고 요렇게 땅에서 캔 게 요게 바로 땅두릅이에요. 딱 확연히 구분이 되죠. 보세요. 보기에도 차이가 완전히 있네요. 차이가 나죠. 네. 요거 어떻게 하면 잘 고를 수가 있을까요? 잘 물어봐야죠, 가서. 네. 어떤 게 좋은 건지 맞아요. 잘 여쭤봐야 돼요. 네. 일단은요, 이 두릅에 있는 새순이 펴지지 않은 게 좋아요. 이렇게 오므리고 있어야지 가장 상품입니다. 새순이. 그래야 가장 싱싱하고, 그 다음에 요때가 가장 맛있어요. 그래서 꼭 요걸 사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연초록이 굉장히 곧게 뻗어 있는 게 좋고요. 네. 그 다음에 향을 맡아봤을 때 향이 굉장히 진하게 나는 게 좋아요. 그렇죠, 향 나죠? 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가시가 있거든요. 이 가시를 잘 뾰족뾰족하게 나와 있는 게 가장 신선한 거예요. 그래서 가시 있다고 가시 있네 그러고 안 사는 게 아니라 딱 그 가시 있는 걸 구입을 하셔야 됩니다. 네. 이 땅두릅도 마찬가지인데요. 땅두릅은 아무래도 이렇게 해서 이게 땅 속에 이렇게 심어져 있는 거니까 위에 있는 이파리가 약간의 초록으로 싱그러운 게 좋고요. 네. 그다음에 이렇게 땅두릅 캤을 때 땅두릅이 이렇게 무르지 않고 약간 딱딱한 게 좋습니다. 단단한 거. 네. 근데 요 땅두릅은요, 요거 그냥 데쳐서 요거 잡수셔도 되는데, 땅두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볶음이나 뭐 아니면 조림도 많이 해 드시고요. 요거는 뭐 다양하게 냉채도 많이 잡수시고, 네. 요거 참두릅 같은 경우에는 뭐 두릅밥도 해 먹고, 두릅전도 해 먹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두릅 숙회도 해 먹는데, 네. 요거는 아주 방법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다 이용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이거 그럼 세척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세척이 중요하죠. 땅두릅은 이렇게 참두릅은 위에 이제 나뭇가지를 잘라내고 네.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만약에 손으로 찔릴 만큼 가시가 두껍다 그러면 가시를 약간 이렇게 칼로 이렇게 좀 없애줘야 돼요. 없애주고 밑둥이 굉장히 두껍다 그러면 이렇게 반 갈라서 준비를 하시면 되겠어요. 네. 왜 이렇게 반을 가르냐 하면 숙회할 때도 이렇게 반을 갈라놔야 오래 데치지 않고 살짝 데쳐서 요 두릅의 향이 그대로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두꺼우면 오래 데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꼭 이렇게 갈라서 준비하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는 요거 두릅 깨끗하게 흐르는 물에 씻은 다음에 딱 요거 준비합니다. 제가 지금 팔팔 끓이고 있죠. 네. 요거 뭔지 아세요? 색깔이 약간 어때요? 제가 많이 쓰는 불투명. 거잖아요.
쌀뜨물? 네, 쌀뜨물이에요. 아, 쌀뜨물. 두릅은 이렇게 쌀뜨물에다가 데쳐야 가장 좋은데 두릅을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왔거든요. 네. 쌀뜨물에다가 이렇게 데쳐주세요. 근데 데치기 전에 제가 뭐 하라 그랬죠? 반 갈라줘. 네, 반 갈라줘야 돼요. 네. 이렇게 반 갈라서 준비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들고 어디부터 데치느냐? 뭐부터 데칠까요, 예인 씨? 뿌리. 아유, 자, 맞아요. 이렇게. 위서부터 이렇게. 네. 위서부터 이렇게 넣고 잠깐 있다가 딱 집어넣어요. 그래서 얼마나 데치느냐 딱 1분 정도 데치시면 아주 좋은데요. 이렇게 데쳐서 완전히 잠기게끔. 그러니까 너무 데치는 물을 조금 하면 오래 데쳐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완전히 잠기게끔 이렇게 해서 팔팔팔 끓여주시는 게 좋고요. 자, 근데 요걸 이제 1분 정도 데칠 때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네. 요게 지금 찬물을 제가 준비했거든요. 아. 근데 찬물에 뭘 준비했느냐? 바로 얼음물을 준비했어요. 아, 이래야 그 식감이 확 살아날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아주 잘 맛있는 두릅 숙회를 먹으려면요.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식감이 살아야 되고요. 그쵸. 두릅의 향이 살아야 되는데 열기를 아주 오래 두고 빼잖아요. 그냥 흐르는 물에 대강 닦거나 이러면 점점 열기가 안으로 퍼져요. 그러면서 향이 이렇게 날아가요. 아. 그래서 우리가 입안에 들어왔을 때는 두릅의 진한 향이 없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꼭 얼음물을 준비를 하시고요. 네. 자, 이렇게 지금 팔팔 끓고 있죠? 그럼 요거를 한번 이렇게 뒤집어요. 아, 1분 안에 이걸 다 해야 되는 거죠? 네, 이걸 선생님? 1분 안에 다 하셔야 돼요. 네. 이렇게 뒤집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준비하시는데, 근데 요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소금을 안 넣으시지? 그러네요. 네. 소금을 제가 안 넣었어요. 네네. 소금을 안 넣은 이유가 있어요. 두릅의 향이 워낙 진하고 좋기 때문에 소금을 넣잖아요. 그럼 삼투압으로 안에 있는 향이 조금 빠져요. 그래서 저는 이왕이면 그냥 쌀뜨물에만 데치면 맛있으니까 딱 이렇게만 하는 거예요. 네. 자, 이렇게 지금 팔팔 끓고 있죠. 이제 건질게요. 네. 너무 맛있겠지 않아요? 아니, 저는 장민호 교수님 이렇게 집중하신 모습 오늘 처음 봤어요. 두릅을 정말 좋아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아니, 왜 이렇게 두릅을 좋아하세요? 근데 이상하게 저는 한 초등학교 2, 3학년 때부터 이 두릅을 먹었는데 오. 다른 나물들은 별로 안 땡겼는데 이건 너무 맛있는 거예요. 왜 그 어릴 때부터 이게 맛있었는지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두릅 많이 먹으면 의사 되나? 그러니까. 두릅 비싼데. 제가 충주의 이 월악산 자락에서 자랐는데 그쪽 동네에 두릅이 정말 많이 나와요. 그래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얼음에 완전히 담갔다가 네. 이렇게 빼세요. 그리고 굉장히 싱그럽거든요. 요거를 이렇게 털어요. 색도 더 살아난 것 그렇죠. 같아요. 훨씬 더 맛있겠죠. 요즘 두릅이 큰 것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너무 큰 건 안 돼요. 아. 네. 우리가 두릅은 그 나무에서 순 하나만 딱 따는 거잖아요. 네. 오래 두었다 따면은 그렇게 커져요. 아. 이렇게 올려주시고요. 네. 여기도. 이렇게. 그러면 요거를 두릅 숙회를 또 맛있게 먹으려면 네. 초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요. 네. 초장, 예인 씨는 어떻게 그냥 만드세요? 저는 지금 만들어 본 적이 없어가지고요. 마트 가서 네, 사오죠, 맛있어 보이는 거 사오죠. 사죠. 네. 그러면 제가 오늘 예인 씨를 위해서 네. 아주 초장 맛있게 만드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네. 요거 지금 고추장이잖아요. 일반 고추장인데요. 고추장 이렇게 담고 요게 맛있어야 두릅이 맛있어요. 그럼요. 자, 네. 이렇게 담고 요거 고춧가루 조금만 넣으세요. 오. 고춧가루 네. 살짝. 그리고 요거 넣어주셔야 돼요. 이게 뭐예요? 요거 뭔지 아세요? 우리가 겨자? 초장 만들 때 꼭 들어가면 맛있는 게 바로 생강즙이에요. 생강즙을 넣어주잖아요. 네. 그러면 고추장과 고춧가루의 기운이 훨씬 더 뭐랄까요? 맛이 깊어져요. 맞죠? 최윤아 교수님. 생강의 역할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고추장이나 고춧가루만 들어가면 무슨 맛이냐? 매운맛만 있잖아요. 근데 이제 고추의 매운맛은 약간 무거운 느낌이 좀 강하잖아요. 입에 오래 남고. 근데 우리가 이제 생강이나 이런 것들, 마늘 이런 것들은 맵긴 한데 조금 이렇게 가벼우면서 톡 터트리는 느낌이 있잖아요. 이게 잘 섞여줘야지만 고추장이 갖고 있는 무거운 어떤 매운맛의 느낌을 살짝 올려주니까 산뜻한 느낌의 초고추장이 되고요. 그게 또 두릅하고는 밸런스가 잘 맞기 때문에 네. 저렇게 좀 매운맛들도 약간 칵테일처럼 섞어 쓰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제가 생강 너무 잘 넣은 거죠. 자, 그래서 생강을 넣어서 이렇게 고춧가루를 조금 불려놨어요. 네. 이제 여기에다가 우리가 새콤하게 먹어야 맛있잖아요. 식초를 넣었어요.
그리고 요거 물엿이에요. 저는 설탕보다 물엿 넣는 게 더 좋은 게 왜냐하면 설탕 넣으면 입자가 있잖아요. 네. 입자가 잘 많이 안 녹아요. 그러다 보니까 입안에서 당분이 확 올라오면 초의 맛이 싹 사그러들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물엿을 넣어서 약간 묽게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물엿을 넣게 되면은 점성이 좋아지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초장이 있을 때 이제 두릅 같은 건 이렇게 축 묻혀가지고 양념이 좀 묻어 있어야 좀 좋은데 이게 만약에 물엿이 없으면 묻히긴 묻혔는데 다 흘러서 없어지거든요. 이렇게 좀 붙어 있는 느낌을 요구할 때는 물엿을 살짝 넣어주는 게 초장의 그 점도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우리 지금 차 박사님 일처럼 이렇게 점성이 생겼어요. 저거를 잘 보셔갖고요. 자, 그러면 조 이제 느낌. 요거를 이제 한번 찍어 먹어봐야 되잖아요. 네. 우리 옆에 있는 예인 씨가 옆에 있는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네. 아유, 저 귀한 걸. 모산 박사님 빨리 옆으로 붙으세요. 모 박사님도 이렇게 해서 어때요? 식감도 너무 좋고 이 향이 입안에 싹 퍼지는 게 장 교수님 부럽죠? 지금 침이 엄청 나오고 있어요. 맛있어. 너무 좋죠? 네. 네, 맛있죠? 이렇게 만드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릅은 되도록이면 쌀뜨물에 몇 분? 1분. 1분. 네. 어디다 헹궈요? 얼음물에. 이렇게 하셔야 굉장히 맛있는 두릅 숙회를 드실 수가 있어요. 자, 네. 그러면 이제 두릅 숙회도 만들고 또 하나 제가 만들어야 되는 거 있잖아요. 바로 두릅 누름젓인데요. 그건 바로 두릅하고 고기하고 해서 산적처럼 깨어서 프라이팬에 굽는 요리예요. 요거 굉장히 맛있어요. 네. 자, 근데 요거 할 때 바로 요거 해줘야 됩니다. 밑간을 해주셔야 돼요. 밑간을. 두릅에다가요? 네, 두릅에 밑간을 해요. 요거 뭘로 하느냐? 바로 국간장으로 합니다. 네. 국간장으로 해서 이렇게 조물조물 묻혀놓고요. 고기에는 밑간을 하는 거 알았는데 두릅에 밑간을 한다는 게 또 처음 봤어요. 네, 처음 봤어요. 왜냐하면 누름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적은 그냥 먹잖아요. 장 안 찍어 먹고. 근데 두릅이 싱거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국간장으로 밑간 해놓고요. 네. 우리 고기도 마찬가지예요. 고기도 요게 지금 우둔살로 준비를 했거든요. 제가 왜 우둔살 준비를 했냐면 만약에 등심을 하잖아요. 그러면 지방분이 좀 있어서 두릅하고 살짝 그 기름기가 상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지방분 없는 우둔살로 하셔야 훨씬 더 두릅의 맛을 딱 땡겨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불면증에 단백질 많이 섭취하면 좋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맞습니다. 같이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잘 준비한 거죠? 아주 좋죠. 두릅에도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네. 자, 그러면 우둔살을 이렇게 먹기 좋은 크기로 이제 꼬치에 깰 크기로 이렇게 준비를 해주세요. 네. 여기에다 밑간을 해야 돼요. 해야죠. 네. 요 다진 마늘 하고요. 네. 그다음에 요거 진간장 하고요. 여기는 또 진간장이네요. 두릅에는 국간장이고. 국간장, 여기는 진간장. 네. 그다음에 두릅에는 쌀 발효시킨 거 같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아우. 그렇죠. 아유. 약간의 다른 거보다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그렇죠. 약간의 설탕까지 넣고 이렇게 조물조물 이렇게 묻혔어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예인 씨까지 제가 동원을 해서 오늘 한번 맛있게 한번 요거를 깨워 볼게요. 네. 자, 근데 한 가지 팁이 있습니다. 많은 어머님들이 이제 우리 꼬치 깨실 때 그냥 판매하는 요 산적꼬치 그냥 바로 사다가 바로 깨시잖아요. 그쵸. 요거 꼭 쌀뜨물에 한번 데쳐서 쓰셔야 됩니다. 그래야 산적꼬치에 굉장히 건강한 맛이 있죠. 요거 맞아요. 필품일 수도 있잖아요. 우리 이쑤시개 같은 것도 잘못하면 그 나무에 불쾌한 향이 좀 나죠. 네. 그래서 요것도 꼭 쌀뜨물에 한번 데쳐서 쓰시고요. 네. 요거 예인 씨 한번 저랑 한번 방법이네. 껴볼까요? 네. 요거 두릅을 하나 먼저 끼세요, 이렇게. 두릅을 먼저 네, 하나. 제가 그래서 위에 요거 밑동을 좀 잘라 놓은 거예요. 정말 명절에나 먹는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깨는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요 저거 고기를 만들어달라고 한번 그랬다가 깨세요. 하는데 쫓길 것 같은데 잘못하면. 그다음에 고기를 한번. 그다음에 요거 두릅 하나 또 깨세요. 만약에 우리 장민우 교수처럼 이렇게 두릅을 너무 좋아한다 그러면 한 2개씩 깨주세요. 그다음에 고기 하나 또 또 깨요. 고기. 이건 너무 쉬워서. 하실 수 있겠어요? 네. 오. 저도 하는데 전혀 못 차 치잖아요. 교수님 차 교수님 거는
고기 2개. 그쵸. 장 교수님 거는 두릅 두릅 2개. 제 거는 그냥 1개씩. 그쵸. 그래도 밸런스는 맞네요. 예. 밸런스 맞네요. 취향 따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두릅을 이렇게 좌우로, 잘했어요. 잘했죠? 근데 이따가 두릅 하나 더 껴줘야 돼요. 왜 마지막에? 두릅을 양쪽에다 껴냐면 이 이름이 뭐예요? 바로 두릅 누름적이잖아요. 네. 양쪽에 두릅이 이렇게 딱 버티고 있어야 요 맛이 유지돼요. 그래서 이게 맛있거든요. 요거를 한번 프라이팬에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식용유를 먼저 이렇게 좀 두르고요. 아, 근데 이거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아우. 그렇죠? 이름 써놔요, 자기 거라고. 요거 달구고 있을 동안에 하나만 더 낄까요? 네. 자, 이번에 두릅. 요거 뭐 어머님들 두릅만 삶고 고기만 양념하면 금방 되겠구나. 맞습니다. 아주 네. 금방 됩니다. 요거 오늘 저녁에 한번 온 가족 있을 때 요거 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두릅이라고 하는 게 채소라고 생각을 하시고 뭐 단백질이 없겠지. 그런데 두릅이 새싹이다 보니까 단백질 함량이 제법 높거든요. 근데 이 단백질은요. 소고기 단백질, 두릅 단백질 이렇게 2개를 같이 섞어 먹으면 우리 몸에 들어와서 단백질의 상승 작용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더 좋은 영양적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좋은 단백질 공급원이 되는 두릅과 그다음에 소고기를 같이 먹어주는 게 실질적으로 이제 봄철에 단백질을 공급하고 내 몸의 나른함을 깨는데 가장 좋은 구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정말 그리고- 잘 맞히셨어요. 네, 단백질만 너무 먹게 되면 우리 변비에 걸릴 수가 있잖아요. 특히 고기, 뻑뻑한 고기들만 먹게 됐을 때. 근데 두릅에는 또 섬유질이 풍부하기 때문에 먹었을 때 이제 변비 예방도 가능하니까 밸런스가 아주 좋은 음식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제가 오늘 굉장히 두릅 누름적이 탁월한 메뉴였네요. 아니, 그리고요, 소고기를 해주는데 뭐라고 하면 안 되죠. 고기인데. 안 그래요? 그러게요. 지난주에 저희가 눈이 번쩍 떠졌었잖아요. 고기 먹고. 역시 고기인가요? 그렇죠. 자, 이렇게 지금 다 껴있으니까 이제 한번 구워볼게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두릅까지 마저 이렇게 꿰서 준비를 했습니다. 아유, 맛있겠어요. 이거. 자, 아유, 예인 씨. 네. 너무 잘했어요. 많이 와. 늘었죠, 선생님? 네, 많이 늘었어요. 이야. 자, 이제 구워볼게요. 네. 요건요. 소리야. 빗소리. 밀가루와 달걀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아주 금방 익혀집니다. 아, 그러네요. 굉장히 왜냐하면 간단하고. 예, 보통 우리 밀가루와 달걀이 많이 들어가면 사실 약간의 두릅의 향이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밀가루 달걀 없이 이렇게만 바로 구워지는 거예요. 맛있겠다. 아까 출근길에 빗방울이 몇 방울 그러니까. 떨어지던데. 네. 이런 날, 그죠? 너무 좋죠. 쌀 발효한 거요? 요거는요. 두릅은 한번 익혀졌잖아요. 네. 그리고 우둔살을 제가 두껍게 썰지 않았기 때문에 금방 익어요. 그리고 소고기는 완전하게 안 익혀도 되잖아요. 그쵸. 이렇게 해서 바로 잡수시면 되거든요. 뜨겁게. 네. 아유, 맛있겠다. 저렇게 쫙 우리가 익히고 있고요. 네. 모사원 선생님. 꿀잠 차볼까요? 꿀잠차 되게 간단해요. 준비만 잘해주시면 되거든요. 오늘 준비할 거는 꿀잠차에 대추랑 진피 그리고 꿀 요 3가지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일단 진피가 뭐냐 하면 우리 귤 껍질이에요. 네. 귤 껍질을 오랫동안 말린 게 진피고요. 귤 껍질을 살짝 말려놓은 거는 귤피라고 해요. 네. 귤은 엄연히 좀 약성이 달라요. 진피 같은 경우에는 우리 기울, 울체된 기운을 풀어준다고 그래서 우리 하루 종일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그 스트레스를 해소시켜주는 명약 중에 명약이 바로 이 진피가 되겠고요. 대추는 신경 안정을 시켜주는 효능이 있기 때문에 꿀잠차로서 아주 좋은 조합일 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할 때 좀 주의하셔야 될 게 이런 진피 같은 향이 있는 애들은 너무 오랫동안 끓이거나 달이면은 그 향이 다 날아가잖아요. 네. 약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만들 때도 우선은 대추를 먼저 놓고 네. 대추를 근데 차 이름을 너무 잘 지은 것 같아요. 꿀잠차. 네. 잠 안 오시는 분들 정말 매일매일 꿀잠 한번 잡으려고 정말 노력 많이 하시거든요. 맞아요. 대추를 먼저 넣고 대추를 먼저 그다음에 넣고 대추를 먼저 한 30분 정도 푹 우려내는 거예요. 얘가 먼저 30분을 네, 먼저 대추를 그래요? 푹 우려내세요. 그럼 색깔이 조금씩 올라오거든요. 네. 그러면 그때 가서 진피를 넣어주고 네. 같이 하시면 돼요. 네. 지금 우리가 방송 중이니까 제가 같이 넣을게요.
제일 중요한 건 시간도 시간이지만 물 색깔을 보시면 돼요. 네. 주전자에 하시더라도 뚜껑을 열고 색깔이 좀 노랗게 올라왔다 하면 그때 이렇게 드시면 됩니다. 네. 근데 이렇게만 먹으면 사실 좀 맛이 약하더라고요. 그럴 땐 꿀을 적당량 섞어서 네. 본인 입맛에 맞춰서 드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만 하면 그냥 완성인 거잖아요. 이게 완성품이에요. 오. 네. 이렇게 달여놓고 한 이틀 동안 냉장고에 두셨다 드셔도 되니까 이렇게 중간중간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네요. 이거 야 절묘하다. 선생님 이 차를 네. 차게 마셔도 되나요? 차게 드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차게 마셔도 좋을 것 같아요. 차게 마셔도 괜찮아요? 얼음 넣어서 마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잠자기 한 1시간 전에 마시면 도움이 될까요, 선생님? 도움돼요. 맞습니다. 완전히 도움이 돼요? 네, 도움돼요. 근데 자기 직전에는 따끈한 게 좋겠죠. 그쵸, 따끈한 게 좋겠죠. 근데 이거 되게 맛있네요. 이게 우와. 이거 한번 해보세요. 이거 따뜻하게 괜찮네. 먹으면 잠 올 것 같아요. 진짜. 너무 고급진 맛이에요. 네. 자, 두릅도 한번 먹어볼까요? 네, 잘 제가 먹겠습니다. 여러분들 곁에 갖다 놨거든요. 두릅의 시간이 왔습니다. 예. 야, 이거 일단 나물을 먹어봐야 돼. 계속해. 고기만. 야, 정말 초장 정말 한번 찍어 잡숴 보세요. 이게 초장도 그냥 초장이 아니라 생강 초고 초장이에요. 초장이거든요. 음. 우리 초장의 점도가 너무 기가 막혀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요. 제가 이렇게 잣가루를 준비를 했거든요. 이 잣가루 먹을 때 이렇게 뿌려 잡수시면 돼요. 제가 잣가루를 안 드린 것 같은데 그냥 일단은 잡숴 보세요. 이렇게 잣가루 뿌려서 이렇게 잡수시면 아주 맛있어요. 네. 아, 그럼 더 고소하겠죠. 네. 아무래도. 훨씬 더 고소하고 이게 단맛이 우러나서 훨씬 더 좋아요. 그리고 먹어보니까 아까 이보은 선생님이 계속 적은 게 구울 때 너무 오래 구우면 안 된다 그랬는데 네. 이유를 알겠는 게 야, 요거 조금만 더 많이 구우면요 질겨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누름젓 같은 경우에는 다 준비해놓고 난 다음에 식구들이 이렇게 둘러 앉아 있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구워서 바로 잡수시면 굉장히 뜨겁게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이고 주말 이용해서 이거 한번 권해드립니다. 레시피 보죠. 춘곤증부터 불면증까지 봄철 수면장에 날리는 두릅 숙회와 두릅 누름젓 그리고 꿀잠차 만들어 볼까요? 우선 두릅 숙회는 두릅과 쌀뜨물, 소금 그리고 생강, 고추장 재료가 필요하고요. 두릅 누름젓은 두릅과 소고기, 쌀뜨물, 소금, 식용유 그리고 각종 양념 재료 준비해 주세요. 꿀잠차는 말린 대추와 진피, 생수가 필요합니다. 먼저 두릅 숙회는요, 쌀뜨물에 소금을 넣고 두릅을 데치는 게 포인트. 이 데친 두릅은 생강, 초고추장을 만들어 먹습니다. 이 데친 두릅 줄기는 국간장에, 또 소고기는 진간장 양념에 묻힌 후 꼬치에 두릅과 고기를 번갈아 끼워주는데요. 이 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꼬치를 구운 후 잣가루와 말린 대추를 뿌려 두릅 누름젓을 완성합니다. 이 생수에 말린 대추를 넣고 중간 불에서 끓이다가 진피를 넣고 약한 불로 줄여주고요. 마지막에 꿀을 가미해서 마시면 꿀잠차도 완성됩니다. 나른한 봄 날씨 두릅 숙회와 두릅 누름젓 또 꿀잠차를 이용해서 활기차고 편안한 주말 보내세요. 두릅으로 잠 깨우고 낮에 활기차게 활동하시고 밤에 주무시기 전에는 꿀잠. 꿀잠. 너무 좋다. 완벽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 장민옥 선생님이에요. 번쩍 운동. 번쩍.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비법은 바로 번쩍 운동입니다. 뭘 번쩍 든다는 거예요? 눈이 번쩍 든다는 거예요? 아니요, 이게 봄철에 너무 이게 무기력해지고 그렇잖아요. 네. 바로 이럴 때 졸릴 때 네. 극약 처방을 하나 해드리려고. 네. 아니 요즘 날 따뜻해지면서 네. 저도 매일매일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거의 4잔 정도 마시거든요. 네. 근데 마실 땐 좋은데 밤에는 또 잠이 안 와서 맞아요. 잠 못 자시는 분들도 많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커피 아무리 마셔도 앉아있으면 또 계속 눈꺼풀이 떠지질 않아서 이러고 계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아주 적절한 스트레칭 운동법을 하나 알려드리려고 해요. 알겠습니다. 네. 눈을 번쩍 뜨게 하는 운동법이에요. 번쩍 운동. 자, 네. 한번 배워보실까요? 앞으로 나가서 네. 오늘 차 박사님도 같이 한번 해볼까요? 졸려요, 자꾸. 네. 자, 오늘 운동은 좀 앉아서 할게요. 네. 네, 사무실에서 앉아 계시는 분들, 네, 다 같이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편안하게 앉은 상태에서 허리를 곧게 펴주시고요. 그리고 중심을 좀 잡기 위해서 의자 같은데 한쪽을 좀 잡아주세요. 네. 그리고 반대쪽 방향으로 고개를 살짝 돌려서 숙여주시는 거죠.
네, 이렇게 하면은 후두 하근을 대단히 많이 스트레칭할 수 있고요. 또 흉쇄 유돌근도 어느 정도 뻗어지기 때문에 아주 쭉 시원해지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어요. 시원해요. 네. 자, 반대쪽도 한번 해볼까요? 생각보다 안 반대쪽도. 펴진다 이거. 하나, 어. 둘, 셋, 넷, 다섯. 좋습니다. 어때요? 좀 시원해지는 시원해요. 느낌인가요? 시원해요. 좋습니다. 자, 이번에 두 번째는요, 어깨를 좀 활짝 펴주는 운동인데요. 깍지를 껴서 목 뒤쪽으로 넘겨주시고요. 네. 허리를 마치 아치를 그리듯이 쭉 펴서 가슴을 내밀어 주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깨가 뒤쪽으로 넘어가잖아요. 네. 자, 쭉 피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천천히 제자리로 하고요. 한 번 더 해볼까요? 자, 쭉 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좋습니다. 아니 이게 뭐라고 이렇게 끙끙 소리가 나요? 아니 근데 이게 당기는 느낌이 좋네. 아, 네, 그렇죠. 시원해요. 좋죠. 네. 자, 이번에는 쭉 펴줬으니까 이제 조금 말아줄 건데요. 네. 손가락을 쭉 앞쪽으로 깍지를 껴주시고 네. 손바닥이 나의 가슴을 바라볼 수 있도록 바라보게. 네, 이렇게 껴주신 상태에서 다리를 조금 앞쪽으로 뻗어주고 등을 둥글게 말면서 턱을 앞쪽으로 붙여주세요. 자, 쭉. 자, 이런 식으로 쭉 등을 말아주시는 거예요. 네. 쭉 말아주시고 다시 원위치 해볼까요? 자, 한 번만 더 말아볼까요? 앞쪽으로 네. 쭉 뻗어보세요. 그렇죠. 이것도 시원하네요. 시원하죠? 네. 등이랑 근데 이렇게 쫙 쭉 시원해요. 뒤쪽만 펴는 운동을 하셨는데 이렇게 앞쪽으로도 한 번씩 구부려 주시면 좋고 이번에 네 번째 마지막 동작인데요. 이번에는 허리를 좀 좌우로 움직일 텐데 의자에 잡을 부분이 있다면 반대쪽으로 넘겨서 손을 반대쪽으로 넘겨서 잡아주세요. 네. 자, 잡은 상태에서 그쪽으로 허리를 쭉 피면서 돌려주시는 겁니다. 이것도 시원해. 오, 시원하다. 네, 시원하죠? 네. 네, 좋아요. 자, 이제 또 반대쪽으로 한번 해볼까요? 반대쪽 손을 넘겨서 잡아서 자, 쭉 돌려보세요.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총 4가지 운동법 있잖아요. 시원하네. 시원하시죠? 네, 자, 시원해요. 잠이 깼어. 네, 목덜미부터 전신을 풀어주니까 간단하게 다시 한번 해볼까요? 네. 자, 반대쪽으로 네, 쭉 돌려주세요. 네. 목 뒤가 목도 축하게. 많이 좀 풀어주시고 자, 두 번째 동작으로는 허리를 좀 피는 동작이었죠. 자, 어깨를 활짝 제껴주시면서 네, 조금씩 늘려주세요.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동작으로 깍지를 껴서 앞쪽으로 푸른 다음에 둥글게 말아주세요. 저는 이게 시원한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네. 자, 이 동작 다음에는 의자의 반대쪽을 잡아서 돌려주세요. 아마 이거 하시는데 채 2분이 걸리지 않으실 거예요. 네. 네. 반대쪽도 한 번씩 더 풀어주시고요. 자, 이렇게만 해도요, 눈이 번쩍 떠질 겁니다. 너무 맑아져요. 네, 와. 그렇죠. 네, 전심에 춘곤증을 겪으시는 직장인분들, 또 가정에서도 아주 쉽게 하실 수 있으니까 적극 활용해 보십시오. 네, 한번 따라해 보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야, 눈이 야, 커졌어. 이거- 눈이 커졌어. 아니 이거 직장인 건강법 이래가지고 네.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의자에 앉아서 네. 할 수 있는 거니까. 네. 왜냐하면 점심 먹고 네. 들어가서 조금 사무 보다 보면 나른하거든요. 그럼요. 졸립죠. 근데 그럴 때 막 참으려고 그러면 네. 더 기분 나쁘죠. 맞아요. 그러니까 잠깐만 조는 거야. 이렇게 한 5분, 10분 졸다가 졸다가? 일어나서 이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번쩍 네. 번쩍 번쩍 운동. 그러면 네. 좋죠.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요, 이 수면장애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을 받았는데,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극복하고 있는 분이 있대요. 네. 만나보겠습니다. 잠을 잘 수 있다면 뭐든지 하겠노라 다짐했다는 오늘의 주인공. 맨발 두 혼을 불사르며 햇살을 만끽하며 운동 산매경에 빠져 있습니다. 제가 밤에 잠을 잘 못 자는데요. 지압을 하면서 발을 시원하게 풀어주면 잠을 잘 잘 수가 있다고 그래서 열심히 풀어주고 있어요. 그녀는 숙면에 도움이 되는 발지압법과 함께 하체 근력 운동도 하면서 질 좋은 수면에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마시는 물도 불면증에 도움이 된다는 라벤더 차인데요.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있답니다. 다리가 고관절이 아파가지고 너무 아파서 잠을 못 자고 불면증이 생겼어요. 그래서 잠을 못 잤었어요. 한 10년 동안을 거의 한두 시간 정도밖에 못 잤었어요. 10년 전 버스에서 내리면서 넘어져 다치게 된 고관절.
거기에 손목 터널 증후군까지 겹치면서 밤마다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다고 합니다. 자야 몸이 덜 아플 것 같은데 잠이 안 오니까 불면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려고 술을 찾게 되는 거고. 몸이 아파서 잠들지 못했던 그녀는 설상가상으로 갱년기까지 겹치면서 불면증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불면증에서 벗어나고자 매일 한두 병의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그런데 술을 마셔도 잠들기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 그래서 그녀는 술을 끊고 정신을 차리고 건강을 되찾기로 마음먹게 됐습니다. 최근엔 하루 2-3시간 운동 후 집에 돌아와서 꼭 하는 게 생겼습니다. 바로 피로 해소와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서 불면증에 도움이 된다는 조격. 조격은 운동 후 선택이 아니라 필수 항목이라고 합니다. 그녀의 식단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기름지게 먹으면 소화가 잘 되지 않아 잠을 이룰 수 없었기에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는 간단한 샐러드를 챙겨 먹고 있습니다. 네, 요즘에는요, 제가 건강을 위해서요, 술 끊고요, 잠 잘 자기 위해서 샐러드 먹으면서 또 한 가지 타트체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 먹으면 잠이 솔솔 잘 온다 그래서 저 요즘에 이거 먹고 있어요. 이 타트 체리는 영양분이 풍부해 과일계의 레드 다이아몬드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타트 체리 속 페르세틴과 캠프페롤은 활성산소 생성을 막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 연구에 의하면 불면증을 앓고 있는 성인에게 타트 체리를 2주간 섭취하게 한 결과 수면 시간이 84분 증가했다고 합니다. 3대 필수 영양소를 비롯해 비타민과 미네랄 성분이 풍부해 수면에 도움을 주는 타트 체리. 그전에는 얼굴이 잠을 못 자니까 항상 좀 이렇게 좀 웃는 모습이 없었는데 지금은 많이 웃음도 많아지고 항상 기분이 좋고 좋아요. 주부의 질 좋은 수면에 도움을 준 타트 체리. 앞으로도 계속 불면증 없이 건강하게 숙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면장애로 고생하다가 나름의 방법으로 극복해내고 있는 사례를 우리가 본 거예요. 근데 저 안에 차윤환 박사님의 비법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저 안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비법이 있는데 그 비법은 또 어디 있느냐? 판넬에 있습니다. 네. 자, 뭘까요? 타트 체리. 예. 타트 체리. 예, 타트 체리입니다. 자, 우리가 타트 체리 그러면 조금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는데요. 예, 주로 이제 미국 쪽에서 생산되는 체리의 일종인데요. 멜라토닌 형성에 영향을 줘서 수면을 유도하거나 수면 장애에 도움을 주는 좋은 식재료 중에 하나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아, 그 체리가 불면증에 도움이 된다 이 얘기는 들었는데 지금 보시면 일반 체리랑 색이 좀 다른 것 같았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네. 일단은 색깔 자체도 좀 차이가 있고요. 무엇보다 먹으면 맛이 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저런 체리를 스윗 체리. 그래서 먹으면 어떻게 써요? 당연히 좀 달달한 느낌이 나는데 네. 스윗이니까. 타트 체리는 사우어. 그리고 약간 신맛이 강해서 네. 예, 새콤한 맛이 좀 더 강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좀 이렇게 우리가 봤을 땐 다 체리라고 하지만 어떤 모양과 색깔 그리고 맛이 전혀 다르다고 그러네요.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분도 달라요? 예, 일단 성분도 다르는데요. 타트 체리는요, 일단 그 스윗 체리에 비해서 베타카로틴의 함량이 좀 높아요. 한 20배 정도 스윗 체리보다 타트 체리가 더 많은데 이 베타카로틴이 옛날부터 우리가 뭐예요? 야맹증, 비타민 A 계열의 비타민이라서 먹는 게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다른 과일과 비교했을 때도 영양 성분이 상당히 좀 차이들이 있는데 비타민 A뿐만 아니라 철분, 칼륨, 칼슘들의 함량이 뭐 오렌지나 크림베리, 그다음에 바나나 같은 것들보다 많은 함량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좀 다양한 무기질과 비타민이 풍부한 체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수면장애 때문에 병원에 오시는 분들 저희가 철분 검사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 철분이 많이 들어있다니까 이것도 도움이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일단 뭐 우리가 이것도 먹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제가 앞에 준비를 해봤으니까 한번 같이 드셔보도록 하시죠. 네. 일단 새콤할 것 같잖아요. 그래요? 이건 젤리 형태네요. 맛있다. 네, 이거 그냥 밍밍하면서 간식같이 먹을 수 네. 있는. 그냥
약간 젤리, 아이들 먹는 젤리 같은데요? 달콤해요. 그쵸. 네. 근데 잠자기 전에 이렇게 달콤한 거 먹으면 꿀잠 자잖아요. 그게 왜 좋아져서. 좋아하냐면은 네. 단맛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새콤달콤한 걸 참 좋아하거든요. 이러면 행복 지수가 확 올라가요. 네. 행복감이 올라가니까 그 행복감들 때문에 실질적으로 잠이 좀 유도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거 외에도요, 이 새콤달콤한 타트체리에는요, 멜라토닌이 매우 풍부하게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브로콜리의 약 한 30배, 그 다음에 마늘의 약 50배 정도에 해당하는 멜라토닌이 들어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이런 멜라토닌들이 잠을 잘 유도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멜라토닌 하면은 인체 시계라고 저희들 부르잖아요. 낮 시간 동안에 햇볕을 잔뜩 쬐어주면은 해가 지고 나서 한 7시쯤 되면 어둑어둑해지잖아요. 이때부터 멜라토닌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한 10시쯤 되면 급격하게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이제 잠을 잘 시간이 됐다는 신호를 주죠. 그러다가 새벽 한 2시에서 3시 사이쯤에 최고치를 기록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밤에 아주 깊은 숙면에 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멜라토닌인데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이 멜라토닌이 또 안 나와요. 못 자서 안 나오고 그러면 또 더 못 자게 되고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점점 힘들어지는 거죠. 맞아요. 네. 그런데 또 게다가 더욱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젊은 10대 또는 20대 때 정말 풍부하게 나오던 이 멜라토닌이 40대만 되더라도 이 멜라토닌 전체의 양이 3분의 1로 급감할 정도로 차츰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갱년기 이후에 여성분들이 다른 여러 가지 증상 때문에도 잠을 못 주무시지만 이 멜라토닌 분비가 줄어들면서 더욱더 잠이 들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네, 그래서 항상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나이가 먹고 나서 아침잠이 사라졌다. 네, 나이 먹으면 아침잠이 없다. 그게 바로 이 멜라토닌이 줄어들었기 때문이고요. 또 우리 갱년기 때 잠 많이 못 주무시죠. 그때 좀 방해하는 호르몬 역시도 이 멜라토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어떤 연구 결과에 봐보니까 우리 폐경 이후의 여성이요, 몸속에 이 멜라토닌 농도가 높아졌더니 월경이 다시 시작이 됐다라는 연구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멜라토닌이 줄어들어서 아침 방송에 최적화돼 있군요. 제가 푹 떠들어나. 참. 이게 좋아야 되는 거야, 슬퍼야 되는 거야. 이하 동문입니다. 저도 여기다 한 표 또 추가. 자, 그런데 이런 수면의 질을 또 올리는 데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 연구 결과를 보면은요, 타트체리 주스를 섭취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수면 시간이 약 84분, 그러니까 1시간 이상 더 잔 거죠. 이게 그래요? 연장되고요. 수면의 효율도 증가돼서요. 일어나서 아우 잘 잤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수면의 질이 좀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니 저희 어머니께서 네. 갱년기 겪으면서 정말 불면증 오랫동안 시달리셨거든요. 네네. 그래서 엄마 보니까 뭐 처방받은 멜라토닌 이런 거 드시던데. 맞아요, 네네. 맞아요. 저도 지금은 못 가지만 이 해외 학회를 다닐 때에는 한국에 들어와서 또 바로 진료에 임해야 시차 되는데 때문에. 시차가 안 네, 맞아서 네. 그럴 때 저도 제가 처방을 받아서 구입해둔 멜라토닌을 먹기도 하는데 네. 근데 이 외국에서는 이걸 그냥 영양제처럼 사 먹을 수 있는 나라도 네, 있더라고요. 네, 네. 아직은 우리나라에선 전문의약품은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 쉽게 구해서 드시기는 무척 어려워요. 네. 그래서 사실 이 타트체리 속에 들어있는 멜라토닌이 풍부하다고 하니까 대체할 수 있다고도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요, 일단 잠을 좀 못 자잖아요. 그래서 수면의 질이 굉장히 떨어지면 몸이 좀 아파요. 어떻게 맞아요. 아프냐면 몸이 약간 부으면서 통증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근육통도 좀 생기고. 네. 네, 실제로 이 수면이 부족해지면 활성산소 농도도 높아지고 염증 반응도 심해져서 통증 자체가 높아지기도 하는데요. 수면 부족이 통증을 느끼게 해주는 역치값을 낮추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작은 통증에도 더 예민하게 반응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 타트체리를 먹고 나서 이런 종류의 통증이 완화됐다는 연구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장거리 달리기 선수들한테 이 대회 기간인 일주일 동안 타트체리를 섭취하게 했더니 근육통 그 자체가 34% 정도 감소했고요. 12주 정도 타트체리를 섭취하게 했던 그룹에서는 골관절염에 해당되는 통증이 20% 정도 감소했다는 연구도 있었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 타트체리 속에 있는 색깔을 나타내는 안토시아닌 색소 때문에 바로 이런 것들인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진통 소염제 하면 생각나는 게 이제 아스피린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타트체리 속에 있는 안토시아닌계 색소가 이 아스피린 정도의 높은 진통 소염 효과가 있는 것으로 연구 결과가 나온 것들이 좀 있습니다. 자, 타트체리 안에는 이런 안토시아닌 색소뿐만 아니라요, 쿼르세틴과 캠프페롤이라고 하는 성분도 풍부한데 이거는
항산화 효과가 있어서 몸속에 나쁜 영향을 주는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다양한 성분들이 염증과 그리고 진통 같은 것들을 막아주는 데 도움이 되는 거죠. 네. 이 염증이 정말 온갖 질환의 원흉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우리 원흉일 뿐만 아니라 이거 방치를 하게 되면은 생명에까지 위협을 하게 네. 되니까요. 평소에 염증 관리 잘 해주셔야 됩니다. 특히 급성 염증이라고 우리 여드름 같은 것들은 괜찮지만 우리 만성 염증은 혈관, 혈액 안에 생기는 것들이니까 평소에 좀 관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맞아요. 그 비만도 염증 때문에 생긴다 뭐 이런 네. 얘기 들었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렇죠. 이제 근데 비만의 원인은 바로 뭐냐? 그럼 지방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 타트 체리가 지방을 줄여주는 효과와 관련된 영상을 잠시 준비해봤으니까 같이 보도록 하시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게 트랜스 지방이라고 하는 것들과의 어떤 연관성인데요. 같은 양의 이제 그 유크림 대용품을 넣고요. 한쪽엔 토마토 주스, 그다음에 키위 주스, 그다음에 타트 체리를 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10분 후에 변화를 이렇게 쭉 보면은요. 자, 토마토 주스와 키위 주스는 이런 이제 지방 성분들이 분해가 되지 않았는데 타트 체리 주스에 있는 것들은 저렇게 막 서로 엉겨 볶아면서 층이 분리가 됐어요. 네. 그렇게 해서 층이 분리가 되면서 이제 분해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타트 체리를 더 똑똑하게 먹는 법 알려주세요. 자,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도 이제 판넬을 준비했죠. 네,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뭘 보면 좋을까요? 정답은 품종 확인하기. 예, 타트 체리라고 하는 것도 품종과 원산지에 따라서 영양 성분이 조금씩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불면증 극복을 위해서 드실 거면은 멜라토닌과 안토시아닌 성분이 풍부한 품종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게 어떤 품종이에요? 예, 북미 지역에서 생산되는 몽모랑씨 품종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몽모랑씨 품종을 확인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자, 두 번째, 뭐와 함께 먹으면 좋을지 정답은 콜라겐. 콜라겐.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성분들 피부 때문에도 콜라겐 드시는데 이 콜라겐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좋게 되려면은 비타민 C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타트 체리가 비타민 C가 풍부해요. 그러니까 타트 체리와 콜라겐을 같이 드시면 한꺼번에 수면과 피부에 대한 효과를 같이 기대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또 오늘 저희가 먹은 게 젤리 형태였는데 네네. 저녁 때 주스 형태로 마시게 되면 또 소변 말이 없잖아요. 젤리 형태도 아주 좋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네. 타트 체리 드실 때 주의할 점은요? 네, 타트 체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의 신맛, 즉 산도가 높기 때문에요. 공복이나 또는 이제 위장 쪽에 좀 질병이 있는 분들은 드실 때 좀 주의가 필요하고 가능한 한 이런 분들은 식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임산부와 수유부의 경우에서는 조금 전문의와 상의한 후에 드시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봄철 수면 장애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 나눠봤는데요. 봄철에는 역시 식곤증, 이 충곤증 그쵸?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낮에 너무 졸음을 참으려고만 해도 성격이 안 좋아지죠. 맞아요. 네. 조금 적당히 운동하시고 잠깐 맞아요. 졸다가 저녁 때 수면 취하시고 그러면 하루가 아주 상쾌해지실 겁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비가 살짝 내리는 것 네. 같은데 오늘 비 소식이 있었던가요? 있기는 있는데요. 1mm로 굉장히 적은 양입니다. 날이 워낙 건조해서 비가 좀 많이 와줬으면 글쎄요. 싶은데 오늘 양은 많지 않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외출하실 때 정말 가볍고 작은 우산 하나는 가져가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그리고 행복한 주말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